네, 파일은 어제 작성했었던 파일입니다. 어제 작성했었던 파일이고요. K-민스 군집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어, 그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요. 예를 들어서 뭐 어, 데이터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군집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K-민스가 하는 역할은요, 무작위로, 우리가 뭐 클러스터를 두 개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클러스터의 중심을 랜덤한 포인트 두 개를 잡습니다. 두 개를 잡고, 그 다음에 이 랜덤한 그 센터에서 어, 거리가 가까운 녀석들이 있겠죠. 그런 가까운 샘플들을 더 가까운 샘플들로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군집을 만들어요. 네, 군집을 만들면 클러스터를 만들면 이쪽에 첫 번째 클러스터, 이쪽에 두 번째 클러스터 이렇게 생기겠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 첫 번째 클러스터에 있는 그런 샘플들의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샘플들의 평균을 계산해서 이 중심의 좌표를 그 센터의 중심의 좌표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이 두 번째 두 번째 그 클러스터에 있는 샘플들의 그 평균을 계산해서 그 평균 위치로 센터를 이동을 시킵니다. 어, 그래서 센터가 다시 이동이 됐기 때문에 센터가 다시 이동이 됐으니까 전체 샘플들을 다시 이동된 센터에 가까운 샘플들로 다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센터가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위치가 생기게 돼요.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위치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 나눠지는 클러스터가 그 K-민스가 찾는 그런 그 중심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샘플 그 특성들의 평균을 계산한다라고 해서 여기 이거를 K-민스라고 해야 되겠죠? 네. K, 그 평균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K-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K는 그몇 개의 클러스터로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클러스의 개수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클러스터의 개수를 몇 개로 지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어, 우리가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클러스터가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다섯 개일 때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그 K-민스를 수행을 하면서 적절한 K 값을 찾아 나가는 그런 방법을 하시면 돼요. 그런 방법을 하실 때 무엇을 이용하시면 되냐면 이너샤라고 하는 최저가 K 값을 찾을 때에는 이너샤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너샤의 개념은 그 K-민스가 찾은 클러스터의 중심과 그 다음에 그 클러스터에 속한 샘플들 사이의 거리들의 제곱의 합을 이너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있겠죠. 중심이 있고 그다음에 그 클러스터에 속한 샘플들이 만약에 10개가 있다. 그러면 거리가 10개가 나오겠죠. 그 10개의 거리들을 다 제곱해서 더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중심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클러스터에 속한 샘플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 클러스에 속한 샘플들이 뭐 20개가 있었다. 그러면 20개의 거리들이 나올 거고 20개의 거리들의 합을 계산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클러스터의 중심과 그리고 그 클러스터에 속한 모든 샘플들 사이의 거리들의 제곱을 다 더한 그런 값을 이너샤라고 얘기를 하고요. 클러스터의 개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너샤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가, 이게 왜 당연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경우 생각해 볼게요. 샘플이 3개만 있었어요. 샘플이 3개만 있었는데, 우리가 클러스터를 2개로 나눈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클러스터를 2개로 나눈다라고 하면, 얘와 얘의 평균이니까 여기에 센터가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센터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너샤라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거리, 1번, 여기 2번, 그 다음에 얘는 자기 자신이니까 거리가 0이겠죠. 3번. 그래서 거리 3개의 제곱의 합이 되겠죠. 근데 얘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2개의 거리의 제곱만 합계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아까처럼 똑같이 샘플이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클러스터를 3개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클러스를 3개로 나눈다 그러면 당연히 클러스의 센터는 그 샘플들 밖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평균이.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거리가 0, 여기서도 거리가 0, 여기서도 거리가 0이에요. 그러니까 그 클러스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너샤라고 하는 거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클러스터의 개수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클러스의 개수를 1부터 10까지 변화시켜 가는 거죠. K-민스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클러스터 1개짜리 K-민스를 해라. 클러스터 2개짜리 K-민스를 수행해라. 클러스터 3개짜리 K-민스를 수행해라.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팅을 하고요. 피팅을 하고 그리고 피팅을 할 때마다 이너샤라고 하는 게 계산이 되겠죠. 이너샤라고 하는 거를 리스트에 저장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변화하는 거를 클러스터의 개수가 늘어날 때, 늘어날 때, 그 다음 이너샤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어, 어떤 직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좀 급하게 변하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치 팔꿈치에서 팔이 이렇게 구부려지는 것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여기를 팔꿈치, 엘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는 이 이너샤를 계산을 해서 이너샤가 어떤 부분에서 꺾이는 그 기울기가 많이 바뀌느냐라고 하는 걸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아주 눈에 확 띄게 이렇게 기울기가 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클러스의 개수가 3개인 경우가 이쪽 기울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기울기하고 조금 기울기가 좀 다르죠. 이쪽은 거의 기울기가 거의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클러스터 3개짜리가 적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를 찾는 방법은 이렇게 이너셜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여기까지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K-민스에 보시면 실루엣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실루엣, 실루엣 스코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최적의 K 값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그러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는 과일 데이터 셋을 가지고 했었죠. 이런 데이터였었죠. 네, 이렇게 뭐 사과 이미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파인애플 이미지도 있었고, 바나나 이미지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샘플 300개만 가지고 있는 작은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K-민즈를 저희가 수행을 해봤었었는데, 어, 손글씨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서 해보자라고 하는 거를 어제 한번 여러분들께 수업 시간에 예, 과제로 연습 문제로 한번 드렸었어요. 손글씨 이미지는
여기 임포트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임포트 부분 보시면은 scikit-learn 모듈에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그 하위 모듈을 임포트를 한 겁니다. 이렇게 임포트가 들어가면 되고요. 데이터셋 모듈에 여러 가지 그 예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fetch openM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fetch openML 함수 안에 그 데이터셋의 이름을 주시면 돼요. 데이터셋의 이름을 주시면 되고 mnist 784라고 하는 데이터셋이요. 이 784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밑에도 있지만 28 곱하기 28을 하면 784가 나오죠. 이 mnist 데이터셋은 손글씨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숫자 5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이런 손글씨 이미지가 가로 크기가 28, 그 다음에 세로 크기도 28인 손글씨 이미지가 이게 몇 개의 샘플들을 가지고 있냐면 샘플이 모두 7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7만 개. 그래서 이쪽 길이가 7만 개입니다. 7만 개. 그래서 이게 3차원 배열이죠. 근데 아마 그 사이클런에서는 3차원 배열로 주지 않고 훈련하기 쉽게 사이클런의 함수들을 사용하기 쉽게 아마 처음부터 2차원 배열로 줄 거예요. 2차원 배열로 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지는 이렇게 28 곱하기 28인데 28 곱하기 28이라고 하는 거를 1차원 배열로 쭉 늘리면 여기가 특성의 개수가 784개. 요렇게. 그러니까 픽셀의 개수가 784개인 거고요. 어, 과일 데이터보다는 픽셀의 개수 자체는 좀 적네요. 그죠? 과일 데이터는 크기가 100 곱하기 100이었잖아요. 100 곱하기 100이었으니까 특성의 개수가 10,000개가 나왔었었는데, 예, 송글씨 이미지는 가로 크기, 세로 크기는 28 곱하기 28이어서 1차원 배열로 쭉 늘리면 784. 특성의 개수는 784개밖에 안 돼요. 특성의 개수는 좀 적은 편이지만 이 샘플의 개수가 7만 개. 샘플의 개수가 좀 많은 그런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셋을 가지고 오면은요. 엠니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 아마 연습 문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번치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에요. 번치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고 번치 클래스 타입은 파이썬의 딕셔너리하고 비슷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 키 값으로 번치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을 속성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속성 이름 중에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이 2차원 배열입니다. 어, 그리고 그 2차원 배열, 이게 아마 데이터 프레임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이거는 넘파이 배열로 만든 뜻이고요. 그 넘파이 배열을 복사해서 이쪽에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2차원 배열의 모양을 보시면 7만 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크기 28, 세로 크기 28을 1차원 배열로 이렇게 쭉 늘려준 78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이었었어요. 데이터 셋.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너샤를 계산을 했어요. 이너샤를 계산을 했는데, 예, 그 이너샤들을 K-민스를 수행할 때마다 계산된 이너샤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그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제가 그 클러스의 개수를 20개까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성별씨가 0부터 9까지라는 걸 알죠. 근데 우리 모른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데이터에는 레이블은 전혀 안 들어 있잖아요. 레이블은 전혀 안 들어 있으니까 뭐 레이블을 모른다 치고 몇 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2부터 21, 그러니까 21보다 작은 인으로 2부터 20까지를 했어요. 2부터 20까지를 했고, K-민스를 생성을 합니다. 어, 클러스터가 두 개일 때, 클러스터가 세 개일 때, 클러스터가 네 개일 때, 이런 식으로 K-민스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2차원 데이터, 2차원 여기, 7만 개의 샘플, 그리고 78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을 가지고서 K-민즈를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요.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K-민스가 K-민스가 K 값이 2일 때에는 클러스터 중심 두 개를 찾는다는 얘기고요. 어, K 값이 20일 때에는 클러스터 중심 20개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이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는 역할이 해당하는 해당하는 K 값의 클러스터 중심을 찾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클러스터의 중심을 찾았으니까 해당 각각의 클러스터로 구분이 될 거고요. 구분이 될 거고, 그럼 구분이 되고 나면 각 클러스터의 중심과 그 클러스터에 속한 샘플들 간의 거리들의 제곱을 다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너샤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이너샤라고 하는 속성을 여기 리스트에다가 append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고, 그 이너샤 값을 출력을 해봤죠. 음. 어, 아마 19개일 거예요. 20일, 2부터 21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21 빼기 2를 하면 되니까 여기는 19개의 숫자들이 저장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숫자들 보시면은요, 22460 이렇게 가죠. 그 다음 21360 이렇게 가죠. 그 다음 20522, 그 다음에 19976 이렇게 가죠. 숫자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이너샤라고 하는 값이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본 거예요. 그래프로 그려본 건데, X축은 여기는 K, 그러니까 클러스터의 개수예요. 클러스터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이너샤 값을 그려본 겁니다. 그려본 거고, 어, 급격하게 꺾이는 엘보우가 보이진 않아요. 뭐, 요렇게, 뭐, 런 정도로 꺾이는 엘보우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거의 대부분 그냥 완만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너샤만 가지고는 적절한 K 값을 찾기가 그렇게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뭐 그래도 대략적으로 본다면 이쪽에서는 이런 정도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기울기가 요런 정도가 되고 있죠. 그죠? 이런 정도로 되고 있으니까 요 근방이 적절한 K 값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클러스의 개수가 7개인 경우고요. 여기는 클러스의 개수가 8개인 경우예요. 8개인 경우. 저는 그 중에서 이쪽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K 값이 7일 때를 선택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요? 비슷하게, 예. 아마 해보신 분들은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시각화한 내용 보기 전에 이 과정 보시면은요. K-민스 객체를 생성한다. 그 다음에 K-민스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학습한다. 그러니까 K개의 클러스터를 찾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K개의 클러스터를 찾았으니까 이너샤를 계산해서 저장한다. 이거를 19번 반복을 했어요. 19번 반복을 했는데 여기 실행할 때 시간을 보시면 한 4분 정도 걸렸어요, 저는. 아마 다들 콜앱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콜앱은 다 비슷비슷하죠.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 K-민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조금,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밑에서 제가 코드를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클래스 객체를 이용하시면은요, 요 훈련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거 이따가 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한 4분이 넘는 시간이 걸려서 그 19번의 K-민스를 수행을 했고 이너샤들을 계산해서 클러스터의 개수에 따른 이너샤 값을 시각화해보고 거기에서 어디가 엘보우가 될까라고 대략적으로 짐작을 해봤고요. 그래서 7이나 8 정도, 요 정도가 엘보우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K가 7일 때를 한번 봤어요. K가 7일 때 클러스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아, 7개의 클러스터죠. 7개의 클러스터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찾았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K-민스를 다시 생성을 하셔야 돼요. K-민스 클러스터 7개짜리 하고서 다시 생성을 하셔야 되고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2차원별 가지고서 K-민스 알고리즘한테 7개의 클러스터를 찾아라. 어, 요게 클러스터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클러스터를 찾을 수 있는 객체를 생성을 한 거고요. PC라고 하는 메서드가 7개의 클러스터를 찾아라 라고 한 겁니다. 클러스터를 찾았으니까 각각의 클러스터들의 중심이 있겠죠. 그게 클러스터 센터즈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어, 이렇게 언더스코어가 뒤쪽에 붙어 있는 변수는 그 훈련이 끝나고 나서, 피팅이 끝나고 나서 그 값이 결정되는 그런 특성들일 때 사이클 런에서는 언더스코어가 끝에서 끝나는 그런 변수 이름으로 만든다.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센터의 모양을 보시면 7개가 있어요. 샘플이. 그죠? 그러니까 중심이 7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클러스터 중심이 7개가 있어요. 왜요? 당연하죠. 여기 7개짜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784개예요. 각각의, 각각의 센터들은 78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이미지, 28 곱하기 28 이미지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7개를 그려봤어요. 이 7개를 그리기 위해서 서브 플롯을 컬럼 7개짜리로 만들었습니다. 컬럼 7개짜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센터 0번을 28 곱하기 28로 리쉐입해서 여기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센터 인덱스 1번을 마찬가지로 28 곱하기 28로 리쉐입해서 여기다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0번부터 7번까지 7개를 그려봤어요. 얘네들이 의미하는 거는, 어, 여기 0번 이미지만 보면은요, 여기 인덱스 0번에 있는 이미지만 보면, 7만 개의, 7만 개의 샘플이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뉘었어요? 0번부터 6번까지 7개의 클러스터로 나뉜 거예요. 7개의 클러스터로 나뉜 거고, 그럼 이 0번 클러스터에 있는 샘플들이 있겠죠. 7만 개 중에 몇 개가 이 클러스에 포함이 될지는 몰라요. 뭐 찾아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00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 이 784개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10,000개 샘플이 있겠죠. 거기에 각각의 픽셀들이 있겠죠. 그 픽셀들을 전부 다 평균을 낸 거예요. 음. 0번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0번 클러스터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데이터가 이쪽으로 10,000개. 그 다음에 특성은 28 곱하기 28 이렇게 있겠죠. 어. 얘네들을 다 평균을 낸 거예요. 10,000개에 대해서 다 평균을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이미지들은 제가 그 IM 쇼를 할 때 컬러 맵을 넣지 않았어요. 컬러 맵을 넣지 않아서 지금 뭐 흑백 이미지로 뭐 바이너리 이렇게 컬러 맵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흑백 이미지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 밝은 부분 보시면 돼요. 밝은 부분 보시면 되는데 클러스터 0번에는 거의 대부분 9라고 써져 있는 이미지들이 많겠죠. 그죠? 예, 예. 평균을 냈을 때 여기는 전부 다 빈 공간들, 빈 공간들, 그 다음에 이쪽이 실제로 숫자 써져 있는 부분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 클러스터에는 거의 대부분 구자가 이런 모양의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클러스터에는 어,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이 이렇게 이쪽 부분이 밝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여기가 0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는 클러스터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세 번째 클러스터를 보면은요. 세 번째 클러스터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밝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밝은 부분이 있고, 그쵸? 네. 여기 보시면 요런 모양으로도 보이고요. 그죠? 요런 모양으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요런 모양으로도 보이죠. 요런 모양으로도 보이고. 그래서, 픽셀들의, 이 세 번째 클러스에 속해 있는 그 픽셀들의 평균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런 모양을 보인다는 얘기는 여기는 아마도 2나 아니면 6이나, 그죠? 6, 2, 아니면 뭐 5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이미지들이 이쪽 클러스터에 어, 이쪽 클러스에 가까운 녀석들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 1인 것처럼 보이고요. 여기는 조금 애매한 게 여기가 밝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7일 수도 있어요. 7일 수도 있고 또 여기가 또 희미하게 또 약간 있죠. 그럼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이거는 9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 세 번째, 여기 다섯 번째군요. 다섯 번째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이미지들은 아마도 7이나 9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클러스에는 8, 요렇게 밝죠. 요렇게 밝으니까 8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희미하긴 하지만 요런 모습도 있어요. 요런 모습도 있죠. 요거는 7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8하고 7 같은 이미지들이 섞여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는 3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코드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엠리스 데이터셋 가지고 오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고요. 뭐 반복문으로 k-means 생성한다, 데이터 피팅해서 클러스터 찾는다, 클러스터를 찾았으면 이너셜을 찾는다, 계산한다. 그 다음에 그 이너셜들을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엘보우가 어디가 엘보우가 될까? 라고 하는 거를 본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엘보우 찾아서 그때의 클러스터 개수에서의 클러스터 중심들을 시각화를 해본 겁니다. 네. 자, K-민즈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좀 있어요. 물론 하나하나만 할 때에는 하나하나만 할 때에는 뭐 시간이 1분이 안 걸리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클러스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반복적으로 K-민스를 여러 번 K 값을 찾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K-민스를 수행하면 할수록 이 시간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 사이클 런에서 제공하는 클래스 중에
미니 배치 K-민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미니 배치 K-민스는요,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은데, 얘는 그 클러스터를 나눌 때, 원래 그 클러스터를 나누려면은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조금 개수를 좀 많게 해볼까요? 6개가 있었어요. 6개가 있었고, 클러스터를 2개만 나누겠다라고 했어요. 어, 그러면 얘네들 평균 내서 요렇게 클러스터 중심 잡겠죠? 그다음에 얘네들 평균 내서 요렇게 그 중심을 잡겠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거잖아요? 반복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클러스터 중심을 찾을 때, 클러스터 중심을 찾을 때요.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점에서 모든 점들 간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해봐요. 다 계산을 해보고, 그 중에서 가까운 녀석들, 그 다음에 임의의 점에서 모든 거리를 다 계산을 해보고, 모든 계산을 다 계산해보고, 그 중에서 가까운 녀석들, 이렇게 해서 그 클러스터를 한 번 나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건데,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건데, 샘플 개수가 좀 너무 적긴 하네요. 미니 배치라고 하는 거는, 미니 배치라고 하는 거는요, 임의의 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처음 시작이. 임의의 점을 잡는데, 모든 거리들을 다 계산해 보는 게 아니고요. 어, 얘네들을 뭐 예를 들어서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샘플을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배치예요, 배치. 예. 그래서 그 샘플을 그 하나씩 하나씩 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샘플을 이렇게 이런 거를 배치라고 부르는데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요. 작은 덩어리들로 만들어서 여기까지의 평균만 계산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의 평균만 계산하고, 여기까지의 평균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평균을 계산하는 횟수가 조금 적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훈련 속도가 조금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 K-민스가 훈련 속도가 좀 피팅하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거를 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미니 배치 K-민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줬고 훈련 속도를 빠르게 늘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여기 코드 보시면 제가 클러스의 개수는 아까보다 늘렸어요. 음. 아까는 2에서부터 21보다 작을 때까지, 2에서부터 21까지만 클러스의 개수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죠. 여기서는 더 늘렸어요. 2에서부터 30까지. 루 클러스 개수를 늘렸고요. 대신에 그 생성할 때 K-민스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미니 배치 K-민스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생성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클러스터의 개수 몇 개짜리로 K-민스를 수행을 할 거냐. 2개짜리, 뭐 3개짜리, 4개짜리 뭐 이런 게 있고요. 여기에서 아규먼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샘플들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거리를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샘플 몇 개를 모아서 한 번에 거리를 계산할 거냐라고 하는 샘플을 모아주는 개수. 만약에 배치 사이즈를 1로 하면 그거는 그냥 K-미즈랑 똑같은 거예요. 배치 사이즈를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거리를 계산하는 횟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64개의 샘플을 합쳐서 64개의 샘플을 하나로 생각을 해서 거기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 300개가 있었는데 300개를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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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거리 계산하는 횟수가 훨씬 적겠죠. 그죠? 그래서 그 미니 배치 K-민즈에서는 이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변화시켜 가면서 그 튜닝 할 수 있어요. 뭐, 뭐 10개, 20개, 뭐 30개 이런 식으로
뭐 저는 여기서는 64를 선택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속도는 더 빨라질 수는 있는데 대신에 조금 불안정해질 수는 있어요. 배치 사이즈가 적으면 적을수록 조금 안정적으로 수렴할 수는 있지만 대신에 단점은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숫자를 넣으시면 되고요. 아마 여기 기본 값은 1024가 기본 값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 엠리스트가 7만 개 있었잖아요. 7만 개인데 배치 사이즈를 1000개로 해버리면 몇 번 계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배치 사이즈를 좀 줄였어요. 줄여서 계산을 한 거고요. 나머지 방법은 똑같아요. 미니 배치 K-민스 객체를 생성을 했으면 데이터를 가지고서 fit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 fit 메서드가 클러스터를 찾아라 이거예요. K가 2일 때는 클러스터 2개를 찾고요. K가 3일 때는 클러스터 3개를 찾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K 값에서 이너셜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이너셜을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횟수가 더 많아졌는데 클러스터의 개수도 더 많아졌고 반복하는 횟수도 더 많아졌는데 여기 훈련 시간 보세요. 28초, 30초도 안 걸렸어요. 음. 그래서 훨씬 빠르게 K-민즈를 수행할 수 있는 클래스가 미니 배치 K-민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더 많이 나왔죠. 더 많이 나왔고,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뭐, 요렇게 나오죠. 이쯤이 엘보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이쯤이 엘보인 것처럼 보이고 제가 선택한 게 여기를 선택을 했어요. 여기를. 아마 여기가 9 아니면 10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요렇게 꺾이는 부분이 보여서 여기 있는 점을 여기는 9겠군요. 9인 것 같은데 그 옆에 거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미니 배치 K 민즈가 찾아준 미니 배치 K 민즈에서 이너샤만 이용을 해서 K가 10이면 엘보가 꺾이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미니 배치 K 민즈를 다시 클러스터 10개에 대해서 10개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배치 사이즈는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클러스터 10개로 K-민즈를 수행하겠다. 그다음에 클러스터 찾아라. 클러스터를 찾았으면 클러스터의 중심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한 거죠. 아마 여기가 10개가 있을 거예요. 음. 얘 모양, 얘 쉐입 아셔야 돼요. 얘 쉐입 어떻게 되냐면 클러스터 10개 찾았잖아요. 10개 찾았으니까 10개의 클러스터 샘플 중심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샘플에는 784개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센터의 모양을 출력해 보시면 이런 모양일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컬럼 10개짜리 서브 플롯으로 만들었고요. 0에서부터 9까지 반복을 했고, 그 다음에, 어, 그 인덱스 i번째에 있는 센터를 여기가 784니까 28 곱하기 28로 그 모양을 바꿔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림을 그려봤더니 아마도 첫 번째 클러스터에는 7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클러스터에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6이나 아니면 2나 혹은 0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9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런 모양이니까 이거 아마 4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일 수도 있을 것 같고 9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때로는 뭐 이렇게 보면 6이나 0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다섯 번째 클러스터는 숫자 1일 것 같고요. 여섯 번째 클러스터는 0이거나 혹은 6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여기는 3이거나 8과 같은 숫자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9 혹은 뭐 7, 이런 거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클러스터들이 구분이 되어졌다. 이런 클러스터들이 구분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그,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러스에 속해 있는 이미지들을 출력해 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각각의 클러스에 속해 있는 이미지들 출력하는 방법은 어, 우리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죠. 어,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 클러스에 속해 있는 녀석들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어요. 엠리스트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그 각각의 클래스에 속해 있는 녀석들, 뭐 7만 개니까 7만 개를 전부 다 그릴 수는 없겠지만, 뭐 그 중에 한 뭐 100개만 그려본다거나, 뭐 10개만 그려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숫자들이 어떤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어제 드렸던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 이 미니 배치 K-민스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코드는 GitHub에 반영이 되어져 있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